긴급 펜타곤 직통 즉시 응답하시오. 새벽 2시 47분 커피 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긴급 메시지가 뜬다는 건 전쟁 아니면 쿠데타였습니다. 저는 긴급하게 메시지를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경주 에이페크 생중계였습니다. 트럼프가 원고를 덮더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전면 승인합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벌떡 일어났고 중국 시진핑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발 성명이 떴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무슨 준비를 했길래 완료라 말하는 거죠? 펜타곤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베이커 제독이 차갑게 말했죠. 제이크, 당신 보고서엔 0%라고 썼소. 불가능이라고. 제가 쓴 보고서 394쪽. 8개월에는 불가능. 그 한 단어가 제 경력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수십 년 경력은 파괴됐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 가서 직접 확인하시오. 사흘 후 저는 거제도 한화오션 조선소에 서 있었습니다. 도크 철문이 열렸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괴물, SSN 공동일 장영실함. 3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72시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청자분들의 귀한 1초만 투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72시간 전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워싱턴 DC 펜타곤 동관 3층 컴퓨터 화면엔 경주에서 생중계 중인 에이펙 정상회담이 떠 있었습니다. 경주 백스코 대회의장 각국 정상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덮어버렸습니다.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통역 이어폰을 끼던 손들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전면 승인합니다. 3초 정적 폭발. 일본 총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국 시진핑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보좌관에게 뭔가 소리쳤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쳤습니다. CNN, BBC, 로이터, AP, FP 모두 같은 문장. 미국, 한국 핵잠 승인.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이 쏟아졌습니다. 키보드 위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생방송 중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경주 백스코 대회의장, 에이페크 생중계. 각국 정상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단상으로 걸으면서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덮어버렸습니다.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통역 이어폰을 끼던 손들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전면 승인합니다. 3초의 정적 그리고 폭발. 일본 총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국 시진핑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보좌관에게 뭔가 소리쳤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제 휴대폰 알림이 미쳐 날뛰고 있었죠. CNN, BBC, 로이터, AP, FP 모두 같은 문장. 미국, 한국 핵잠 승인.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이 키보드 위로 쏟아졌습니다. 펜타곤 화상회의가 자동 연결됐습니다. 화면 가득 장성들. 12명. 모두 창백했습니다. 제이크, 설명하시오. 베이커 제독.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당신 보고서에 0%라고 썼소. 불가능이라고 말이지.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저게 뭐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세속보. 청와대 대변인실 생중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승인을 환영합니다. 대변인이 잠깐 멈췄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당황스러워 아무것도 못했던 거죠. CIA 보고가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일본 방위성 긴급회의 소집, 중국 중앙군사위 비상전화회의, 러시아 국방부 성명 준비 중, 그리고 한국 여론조사 속보, 핵 잠수함 보유 찬성 90%, 90%. 말이 안 됐습니다. 이런 민감한 이슈에 90%라니. 국민이 놀라야 정상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워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90%가 찬성?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이크, 베이커 제독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 가서 직접 확인하시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만약 진짜라면
그럼 당신 보고서 394쪽을 전부 불태워야겠지. 연결이 끊겼습니다. 화면 속 경주. 여전히 혼돈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뛰어다니고 보좌관들이 전화하고 경호원들이 정상들을 에스코트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CIA 밀러 국장, 일본 전직 방위상 발언 입수. 지금 보낸다. 이메일이 떴습니다. 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 단 한 척만 보유해도 우리 재래식 잠수함 23척은 무용지물입니다. 23척, 무용지물,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마우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 보고서? 394쪽, 8개월, 불가능. 그 한 단어가 제 경력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 단어가 제 경력을 파괴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는 내일 아침 6시였습니다. 가방을 꺼내며 노트북을 넣고 여권을 챙겼습니다. 저는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실패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컸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뭘 만든 걸까요?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왔을 때 한국의 아침이 저를 맞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고 사람들이 빠르게 걸었고 모든 게 움직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렌터카에 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거제도 한화오션 조선소 5시간 32분.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차들이 빨랐습니다. 옆 차선에 현대차가 추월했고 뒤에서 기아차가 바짝 붙었습니다. 모두 자국산이었습니다. 3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산을 관통하는 긴 터널.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빛 속으로 나왔습니다. 또 터널, 또 다리. 산을 뚫고 바다를 건너고 또 산을 뚫었습니다.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주차장을 봤습니다. 외제차보다 국산차가 더 많았습니다. 벤츠 옆에 제네시스가 서 있었고 BMW 옆에 스팅어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계속 보고서가 날아왔습니다. 일본은 비상회의를 3번째 열었고 중국은 군사 예산 증액을 발표했고 유럽 각국은 한국의 기술 협력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48시간 만에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도로로 나왔습니다. 4시간 반쯤 달렸을까요? 거제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하늘을 찌르는 크레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 골리앗 크레인. 한 대가 30층 빌딩만 했습니다. 저런 게 끝없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압도적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하나오션 정문. 보안 검색이 시작됐습니다. 군부대보다 심했습니다. 엑스레이, 금속 탐지기, 생체인식, 차량 하부까지 거울로 확인했습니다. 민간 조선소가 맞나 싶었습니다. 제이크 박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한화오션 이지은 이사. 악수를 청했습니다. 브리핑 자료 준비했는데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네요. 골프카트를 탔습니다.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도시. 건물들, 도로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대한 선박들.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군함들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1번부터 9번 도크는 상업용입니다. 저희가 갈 곳은 따로 있습니다. 카트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선소 끝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출입 통제 구역, 3중 철조망, 그 안쪽에 창문 없는 콘크리트 건물. 요새 같았습니다. 특수선 전용 도크입니다. 또 한 번의 보안 검색. 더 철저했습니다. 지문, 홍채, 얼굴 인식. 모든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두께가 30cm는 되어 보였습니다. 은행 금고 같은 중후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내부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도크 개방, 30초 후 차폐막 해제. 기계음 경고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제도가 보였습니다. 섬 위로 수백 개의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스케일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한 대가 30층 빌딩만 했습니다. 한화오션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보안 검색이 군부대 수준이었습니다. 엑스레이,
금속 탐지기, 생체 인식, 차량 하부 검색까지 민간 조선소가 맞나 싶었습니다. 제이크 박사님, 한화오션 이지은 이사입니다. 40대 여성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브리핑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지만 그녀는 바로 말했습니다.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네요. 골프카트를 타고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시 같았습니다. 거대한 선박들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LNG선, 컨테이너선, 군함들, 1번부터 9번 도크까지는 상업용이라고 했습니다. 카트가 조선소 끝으로 향했습니다. 출입 통제 구역 표지판이 나타났고 3중 철조망 안쪽에 창문 없는 콘크리트 건물이 보였습니다. 특수선 전용 도크입니다. 보안 검색을 한 번 더 통과했습니다. 30cm는 되어 보이는 철문이 은행 금고 같은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내부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도크 개방. 30초 후 차폐막 해제. 기계음 경고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조명이 단계적으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완전한 무광 검은색. 표면에는 규칙적인 패턴의 타일들이 빽빽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반향 타일. 길이는 100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잠수함이었습니다. SSN 091 장영실함입니다. 이지은 이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책에서 봤고 사진으로 봤고 영상으로도 봤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영국의 아스튜트급, 프랑스의 쉬프랑급. 하지만 직접 눈앞에서 보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체 같았습니다. 검은 피부 아래에서 뭔가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선체를 만지고 싶었는데 손이 떨려서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접 이음새를 찾으려 했지만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스코 고장력강에 특수 용접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진수 준비는 완료됐고 2주 후 해상 시험 예정입니다. 2주. 제 보고서에는 15년이라고 썼었습니다. 함교탑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곳에 한글과 영문으로 새겨진 이름이 보였습니다. 장영실, 조선시대의 천재 과학자. 이름부터가 선언이었습니다. 저기 옆 도크 보이시죠? 이지은 이사가 가리킨 곳에 문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검은 선체가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 전이었지만 형태는 똑같았습니다. 공정 입원 함입니다. 진행률 60%. 올해 안에 진수합니다. 두 번째. 벌써 두 번째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프로토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양산이었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뭘 한 겁니까? 394쪽짜리 보고서, 8개월의 노력, 완벽하다고 믿었던 논리. 저 검은 선체 앞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지은 이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방금 역사가 바뀌는 걸 목격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투명 아크릴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영실함을 반으로 쪼개놓은 것처럼 내부가 다 보였습니다. 저는 모형의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지은 이사가 선체 중앙을 가리켰습니다. 원통형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심장입니다. 150메가와트 소형 모듈 원자로 연료 한 번 넣으면 30년 갑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5년 걸려 개발했습니다. 15년. 그 세월 동안 저는 불가능 보고서만 쓰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웅궁거리는 둔탁한 엔진음.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멀리서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리.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바닷소리, 물결 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영실함입니다. 바다 소음과 구별이 안 됐습니다. 유령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목표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선체 앞쪽에 수직으로 난 구멍들이 보였습니다. 10개? 현무사사 탑재 가능합니다. 사거리 3,000km. 제 머릿속에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동해 한가운데서 쏘면 베이징도, 도쿄도, 블라디보스토크도 모두 닿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를 겁니다. 바다 어딘가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서 한 척에 2조 원입니다. 미국 버지니아급이 5조였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 조선 기술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세계 1위 조선 강국.
그게 단순히 배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핵 잠수함도 만들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연간 생산 계획은 제 질문에 이지은 이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2척에서 3척입니다. 커피 잔을 놓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액체가 출렁였습니다. 매년요? 네? 2035년까지 12척이 목표입니다. 창밖으로 거제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수백 개의 거대한 팔들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저 아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강철이 잘리고 붙고 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6척, 영국이 1척, 10년 후면 한국이 그들을 넘어섭니다. 프로토타입이 아니군요. 양산입니다. 단 두 글자였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기술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모든 숫자가 불가능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저 검은 선체는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두 척이나. 세 번째가 내년에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함은 언제 착공합니까? 내년 3월입니다. 이미 계획이 다 잡혀 있었습니다. 설계도 완성되어 있고 자재 발주도 되어 있고 인력 배치도 끝났다고 했습니다. 멈출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미 시작됐고 이미 굴러가고 있고 이제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형을 다시 봤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속에 정밀하게 재현된 내부 구조, 원자로, 터빈, 추진기, 미사일 발사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실험작이 아니었습니다. 완제품이었습니다. 일본이 23척 보유하고 있는데 재래식입니다. 2주마다 수면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이지은 이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핵잠 한 척의 전략 가치는 재래식 10척과 같습니다. 제 논문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때는 이론이었습니다. 지금은 현실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을 때 복대서 작업복 입은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젊었습니다. 20대, 30대. 헬멧을 쓰고 도면을 들고 어딘가로 급하게 걸어갔습니다. 저들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바꿀 검은 괴물들을.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전행 KTX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산과 터널과 도시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빠른 나라였습니다. 모든 게 빨랐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을 들어서자 오래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제의 최첨단 조선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벽에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갈했습니다. 3층 연구실 문을 열었을 때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흰 머리였지만 허리는 고닫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한재민입니다. 제이크 박사님 보고서 읽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보고서, 394쪽짜리 불가능 보고서. 그는 차를 따라주며 창밖을 봤습니다. 녹차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당신 보고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합리적이었어요. 데이터도 정확했고 논리도 탄탄했습니다. 다만 당신은 어떻게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를 먼저 물었을 뿐입니다. 그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폐허였습니다. 건물의 잔해 타버린 땅, 그리고 그 한가운데 맨발의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1950년 서울입니다. 이 아이가 저예요. 5살. 아버지가 찍은 마지막 사진이죠. 그 다음 주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한재민 박사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953년 휴전 후에 미국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식량도 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세웠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지금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혼자 설 수 없구나. 누군가 안 도와주면 우리는 무너지는구나. 그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1974년 한미원자력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우라늄 농축 금지, 재처리 금지. 미국 입장도 이해합니다. 핵 확산을 막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연구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막힌 문을 부수는 건 불법이니까 다른 문을 만들자고 결심했습니다. 한재민 박사가 벽에 걸린 오래된 설계도를 가리켰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손으로 그린 도면이었습니다. 전홍축 우라늄으로 시작했습니다. 협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출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올리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5년 걸렸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예산이 끊길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설계도를 가리켰습니다. 소음 문제는 더 어려웠습니다. 잠수함은 조용해야 하는데 원자로는 시끄럽거든요. 펌프 소리, 냉각수 흐르는 소리. 그래서 자연순환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펌프를 최소화하고 물리 법칙만으로 냉각하는 방법. 이것도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제 동료 2명이 그 과정에서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들었습니다. 추진 시스템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프로펠러는 물을 때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설계했습니다. 8년 걸렸고요. 다 합치면 50년이 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이 3년 만에 핵잠수함 만들었다고. 천만에요. 70년입니다. 1953년 폐허에서 시작해서 2024년까지 70년. 한재민 박사는 다시 그 흑백 사진을 들었습니다. 맨발의 아이. 제 아버지 세대가 꿈을 꿨습니다.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고. 제 세대가 그 꿈을 연구실로 가져왔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자가 있으니까요. 7살입니다. 그 아이가 무릎 꿇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간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기술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 70년을 이어온 의지를, 세대를 넘어 전해진 맹세를. 감사합니다. 겨우 말했습니다. 한재민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뭐가요? 제가 틀렸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틀린 게 아닙니다. 당신은 현재를 봤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연구실을 나왔을 때 복도 벽의 액자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연구자들의 얼굴 모두 젊었고 진지했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장영실함을 만든 겁니다.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창밖을 봤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저 산을 뚫는데도 수십 년 걸렸을 겁니다. 핵잠수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아니라 70년을 이어온 수천 명의 노력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